지역 의대에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러면은 그 지역민들이 아 여기는 수도권 서울보다 떨어진다는 게 아예 각인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하고 사실 싶었는데 제가 그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한 60% 정도를 지역 인재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그 의사들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질 것이냐, 맞습니다.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자에서 뭐 강제할 수도 없는 굉장히 거고. 아이러니가 인력을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예. 충분히 될 만한 가능할 만한 역량, 인프라, 뭐 병상 이런 걸 보고서 증원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안겨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떠도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거를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가 연세대학 같은 예, 경우가 한 110명 정원이에요. 예. 응?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뭐 강원대, 충북대 이런 데가 200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세브란스 병원에 거의 2배의 입학 정원을 줬잖아요. 강원대학의 교수님이 160명이고 세브란스가 1000명 가까이 돼요. 예. 1000명의 교수가 100명 가르치는데 160명의 교수가 200명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죠? 병상 수만 해도 세브란스는 한 4,5천 병상 되지 않을까? 한 3천 병상, 4천 병상이 되겠죠. 여기 800병상이에요. 800병상의 병원에다가요 한 해 200명의 학생들 70% 풀잖아요. 버글버글 할 거예요. 환자 하나 회진 돌 때마다 막 20명, 30명씩 따라다닐 거예요. 2,000명이 뭐 만나면 이건 뭐 논외로 하고 2,000명이 맞다고 쳐도 이거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발하는 제일 힘들어하는 대학 교수들이 어디냐면은 지금 인원이 확 늘어난 대학의 교수들이 야 우리 이래가지고서는 교육 못 시키겠다 그러고 있는 거. 지금 40명에서 200명이면 5배. 5배가 갑자기 5배가 갑자기 늘어난 건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강구한 게 뭐냐면요. 의과대학은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곳에서부터 인증평가를 받아요. 모든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에. 부실한 의학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교된 대학이 서남대학교, 서모대가 폐교가 됐지.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안 된다고 폐교시켰잖아요. 근데 의학교육평가원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은 그 대학 출신은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못 봅니다. 아예 응시가 불가능. 응시가 불가능. 그러면은 그런 평가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아주 큰 대변화가 언제냐면은 입학 정원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이러면은 평가를 하러 가는데 그 평가 속에서는 교수의 숫자, 뭐 인프라, 뭐 강의실, 뭐 도서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병상 뭐 이런 거 다 봐요. 적정한 교수 확보되는지. 내가 볼 때는 내년에 평가 나가면은 전부 다 불합격될 거야. 그건 또 어떡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안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 대학교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의대 인원수 늘어나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환영하는 입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머쓱한 게 정부를 뭐라 그러기도 좀 그런 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그 신청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의대 교수들은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집행부가 신청을 했어. 그런 사실은 각 대학이 물론 뭐 의대 교수들은 원치 않았다고 손 쳐도 어쨌든 간에 대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에 다시 달라고 얘기하기 약간 좀 머쓱한 게 없지 않아 있지. 대학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의대생 많이 늘면 자기 대학 브랜드도 올라가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뭐,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뭐 나쁠 게 뭐 있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서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실제로 교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곳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총력을. 이거 완전 거꾸로 간 거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 핵심 뭐 양자역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재 육성을 한다고. 뭐 TO도 더 늘리고 대학의 TO도. 근데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한데 여기다 2,000명 갖다 또 쏟아 부어 버리면은 과연 우리나라 이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의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당연히 선진국이 되면은 의학도 발전하겠지만 의학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결국 그 나라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이잖아요. 예. 과학기술 인재가 모조리 다 의대 쏠림은 올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설명을 할 거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서 사실 의사들은 원점에서 놓고 다시 하자. 우리도 꼭 필요하다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반대 안 하겠다. 이게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지금 진짜 뭐 서로 그냥 귀를 막고 막 앞으로 돌진하는 양 기차처럼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심각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그 전공의들이 네.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의사 그만둘 것도 아니고 네. 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선배 의사분들이 뭔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대 지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반부터 좀 이렇게 리더십이 좀 부재가 돼서 네. 전공의들이 너무 좀 성급하게 처음부터 막 네. 뛰쳐나가서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은 정부라든가 이제 의료계 선배들이 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돌아올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냥 저렇게 싸우기만 하고 뭐 그냥 2000년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죠. 2주인가 한 20일 정도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도 뭐 가운 막 뭐 그렇죠. 그때도 막 학생들도 뭐 네. 우리 안 가 뭐 이러고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중심에 서 있던 학생들이 지금의 전공의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학생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의협을 믿고 따라갔고 선배 전공의를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그냥 병원 들어가 버리고 의협 회장은 사인하고 가버리고 학생만 벌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못 본다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이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사람들 믿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나가기 전에 뭐라냐, 의협 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전공의들의 행동은 어느 누구도 컨트롤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수협의회가 저러고 나서서 있잖아요. 전공의들은 교수협의회가 야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올 겁니다. 왜 안 들어올 거냐면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은 뭐냐면 2000입니다. 2000이 그대로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들어오라 한다고 해서 의협회장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 세대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MZ세대의 독특한 그 문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마치 우리 교수들이 전공의를 막 보호해야 돼, 뭐 우리가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공의들은 별로 거기에 감흥 안 받을 거예요. 많이 배웠네요. 예전에 뭐. 그 지금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전공의들은 뭐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협회가 오히려 엉뚱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정부랑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겠다는지 난 모르겠어. 교수협회가 정부랑 얘기가 잘 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가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의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의협은 전공의들에게 전혀 영향력도 없고 어쨌든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우리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이렇게 너희도 인정할 만한 변화가 있으니 들어와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인정할 만한 상황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뺀 나머지 뭐 의료개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전공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는 2,000명은 픽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자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일단 뭐 교수들 자체가 전공의 제자들 보고 이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 뭐 문제가 참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고 네. 뭐 MZ 세대 또 특징도 있기도 있어요. 일단 의대 이 사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많이 좀 여쭤봤는데 조금 다른 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항상 보면은 막 최근 필수 의료 붕괴가 굉장히 뭐 자주 나오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뭐 계속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이었죠. 그때 뭐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로 쓰러졌는데 거기 뭐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의사가. 근데 수술을 또 제대로 못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뭐 크게 보자면 뭐 의료 전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달책도 있겠지만 일반인들 보기에는 좀 사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더군다나 자기 직원이 병원 안에서 쓰러졌는데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체 뭐가 핵심적이고 지금 이제 그 경우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 받았잖아요. 직원도 그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직원이 아닌 일반 환자가 응급실로 갔을 때 제때 치료 못 받고 뺑뺑 돌다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기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있는 건 의사 수가 모자란다기보다는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중증 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대형 상급 종합병원 의사들이 이 데이타임에 낮 시간에 불필요한 진료에 너무 많이 치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전에 100건, 막 150건 이렇게. 낮에 외래 진창 보고 그냥 환자도 엄청 많이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저는 드러내도 되는, 걸러도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정말 중증의 환자만 봐야 되고 여기에 난이도가 떨어지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들은 오면 안 되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낮 시간이고 뭐 밤 시간이고 고만고만한 환자들한테 막 치여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번아웃 돼 있고 병실은 이미 다 풀로 차 있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은 여기에 투입될 만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중증 질환을 보는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선택할 만한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들은 정말 중증 질환만 볼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모든 환자를 다 봐서 영리를 도모하는 이런 체제가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한 중증 환자를 진료할 어떤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환자들을 좀 선별해서 이 정도는 좀 저기 3차 병원에서는 진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못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게 방치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말입니다. 정책의 실패인 거예요. 정책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한 1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서 3차 상급 종합병원이 저렇게 비대하고 과잉진료를 베이스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병원들이 아니라 정말 중증치료 환자의 그런 것 또는 학문적인 연구 이런 중심으로 굉장히 슬림해져야 되고 그래야 여기가 좀 여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가 보존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런 이야기도 말인데 지금 모든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 가운데 중증이 아니면 저희가 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에 세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응급실에 우리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골절 환자는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됐었으면은 낮 시간에 우리는 중증 환자만 딱 보고 그렇다면은 돌아가면서 밤에 오는 그런 중증 환자도 수술할 만한 여력이 될 텐데 낮에 이미 다 번아웃되고 병실은 없고 병실이 없으면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제도가 안고 있는 마치 겉보기에는 굉장히 의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취약한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취약한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단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이런 것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러려면 10년 정도가 걸려서 돌릴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칼에 그냥 또 다 하죠. 그러니까 과연 그게 되겠느냐 국민의 저항을 어쩌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어떤 진료 형태가 지금 오히려 되고 나오는 거고 되고 있어요. 오히려. 예, 저기 아이러니한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미국 같은 우리 선진국의 큰 나라에서도 뭐 MD 앤더슨이나 이런 큰 병원도 병상수가 뭐 수천 병상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진짜 딱 중증 그럼요. 돌아가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국내 큰 여러분 다 아시는 뭐 S기 삼성하고 현대가 이게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따라서 서울대, 뭐 성모병원, 세브란스 마찬가지로 다 그냥 2병원, 3병원, 4병원 계속 지금 짓고 있거든요. 언제 또 3병원 졌다고 또 4병원 걸릴 계획이 있다고. 이게 지금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난 20여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이제 거의 끝자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자님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타완에 드는 1000병상 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병상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심지어 뭐 무슨 전문병원 이런 데도 1000병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후진국형인 거예요. 네, 구조 자체가. 선진국형은 비록 80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고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만 몰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미국 전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글로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탑을 찍는 병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탑을 찍는다고 하는 병원의 환자의 내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정말 이 병원이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내가 볼 때는 20, 30%도 안 될 거예요. 한 60, 70%는 그 지역에서 그 환자들이 올라왔던 그 지역에 뭐 대학병원까지 안 가고 그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될 만한 단순 디스크 환자도 올라와, 무릎 인공 관절 할 환자도 올라와, 폐렴 있어도 올라와. 이러니까 이 몇몇 병원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거기서부터 과잉 진료는 양산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손을 못 쓰는 지경이 온 거죠. 이게 의료가 질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 막 양쪽으로 팽창하면서 그것이 베이스가 과잉 진료였다는 거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장 때 우리 병원이 정말 중증 진료 위주로만 딱 하면은 사이즈가 한 60%, 한 30-40% 덜어내고 한 60% 사이즈가 되면은 지금 있는 전공이나 간호사 인력의 상당 부분이 없어도
돌아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고 간호사 숫자도 안 모자라야 돼요. 응? OECD의 3배나 되는 병상을 돌린다고 하는 거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무한 증가를 요구될 때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병원이 OECD 평균, 그렇게 좋아하는 OECD 평균이 된다고 하면은 3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3분의 1로 줄어든다면 지금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숫자도 3분의 1로 줄어들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모자라지 않지. 이게 3배가 병상이 3배 이상이라는 건 뭐 공급이 그만큼 있다는 건 어차피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입원 기간이 2점 몇 배나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다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잉된 진료를 먼저 덜어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예. 비만한 사람을 놓고서 이 비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의 열량을 계산하면은 미래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놨을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자. 지금의 의사수 증원 논의는 지금 있는 이 과잉 진료와 이 비만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숫자예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 의료 체계는 진짜 완전히 완전 붕괴인데, 직전이 아니라 거의 붕괴 상태인데, 독일이나 뭐 이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병원 숫자를 좀 많이 늘려서 뭐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공병원 같은 데를 좀 지방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좀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그러면은 과연 병상을 다 채우고 막 모자랄까?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은요, 병상이 남아요. 병원 숫자가 의료인도 적고 병원도 적어졌는데 환자의 과밀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또 공공병원을 또 지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나 이런 곳에서는 병원조차도 아예 없으니까, 그런 민간 병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민의 숫자라든지 그렇죠. 환자 수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정체성을 따져. 뭐 거기 사람도 안 사는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곳에 있어서는 공공병원이 좀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들 뭐 어느 군에는 뭐 군 전체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군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도 자동차로 보통 한 30분 거리 내에는 대도시의 병원들이 다 접근이 가능해요. 과연 내 집 앞에 걸어서 10분 거리의 병원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이런 나라는 없어요.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세요. 30km 안에 뭐 의사 한 명 보기도 어려운 그런 곳들도 많은데, 뭐 그것까지 굳이 할 건 아니지만, 정말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 접근성이 좋은데, 정말 국민 뭐 한 사람까지 접근성을 고민할 거냐? 그렇다면 거기는 공공병원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민간병원이 들어가서는 망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많고 환자의 니즈가 많으면은 당연히 병원은 들어갑니다.